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린이집 선생님분들을 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었으면 보육교사 2급을 받으셨던 대학 시설에서 특정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를 하는 방법과 유일하게 가르쳐줬었던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입학을 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대학 시절에서 특정 교과목을 이수를 하고 싶어도 개설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대부분 졸업 후에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이나 또는 편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취득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때는 시간제 수업 개념이 좀 뚜렷하게 있지 않아서 취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했었죠. 이제는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201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점은행제 훈련시설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교육과정이 생겨났고 2018년도부터는 제가 근무했던 교육시설에서 제일 먼저 장애영유아 학습 커리큘럼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학점은행제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교육원에서는 장애영유아 교육과정이 거의 다 있죠. 교육원 현황을 보면 지금은 약 40개 정도 조회가 되고 있어요. 때문에 이제는 교육원이 너무 많아서 고르는 것부터가 어렵게 되었고, 제가 일전에 교육원 고르는 방법과 멘토쌤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우측 상단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현재 준비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간단 명료하게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발급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재활 특수 교과목 8개를 이수를 하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이때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게 되면 1학기에 최대로 8개의 수업을 신청할 수 있고 그 1학기 훈련 기간은 4개월이긴 합니다. 다만 학점은행제 제도 특성상 1월, 4월, 7월, 10월에 내가 이수했던 학점을 신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시작 시즌과 종강 일정을 잘 맞추지 않는다면 4개월의 단기간에 끝나더라도 행정 처리를 바로 할 수 없어서 자격증 취득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팩트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언제의 기준은 2012년도 8월 5일 이전 또는 이후냐, 어떻게는 대학교 학점은행제 양성과정 중에서 어떤 훈련기관에서 학습하고 공부를 했는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언제 어떻게 기준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수업 공부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법 교육 대상자와 이후법 교육 대상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A라는 선생님 그리고 B라는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데 A 선생님은 K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 3년제 과정을 2011년 2월에 졸업을 했고, B라는 선생님은 같은 학교인데 2016년도 2월을 졸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 선생님은 2008년에 입학을 해서 2010년 학기 종강이 되면서 다음 연도 2월에 졸업을 한 사람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B 선생님은 2013년에서 2015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졸업과 동시에 유치원 정교사와 보육교사 2급을 취득을 했는데, 졸업 후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교육과정을 학점은행제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A 선생님과 B 선생님 학교가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커리큘럼으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언제의 기준 때문이죠.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A 선생님은 이전법 교육 대상자, B 선생님은 이후법 교육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출신자분들은 어느 정도 해당 전공 수업 개요를 잘 알고 있을 텐데, 수업 개요 안에서 전공 필수 과목인 유아교육 개론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과목은 이전법 교육 대상자분들한테는 중복 과목으로 인정을 받고 이후법 교육 대상자분들은 중복 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같은 대학교이면서 성적 증명서에 나와 있는 모든 과목명이 똑같더라도 졸업 연도와 이수 연도에 따라서 내가 장애영유아 수업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개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8개의 모든 교과목이 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학습 심사만 하시고 자격증 신청 절차로 바로 안내를 해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 과목 심사를 제일 잘 받아보셔야겠죠.
뭐 이거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훈련 과정이 설치된 모든 교육원에서는 대부분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어떻게의 기준입니다. 훈련 시설에 따라서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대부분 이제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 양성과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양성과정에서 취득을 하게 되면 3급을 받습니다. 이때 경력을 쌓아서 2급을 취득을 했으면 재활특수교과목 8개를 이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3급부터 취득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억울한 부분을 봐왔습니다. 중복과목 내역이 3급 양성과정 안에서도 배우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대학교에서 배운 학습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복 과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양성과정에서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동 유아 관련된 전공으로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한 이력이 있다면 이때는 성적증명서 심사를 꼭 해봐야 되겠죠. 학점은행제랑 이제 대학교는 부르는 표현이 조금 다를 뿐 결국에는 대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당시에 이수했던 교과목들 중에서 재활특수교과목 과목명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또다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동실습이라는 과목을 현재는 부육실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만약 내가 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그 아동실습이라는 과목을 이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성적증명서는 당연히 아동실습으로 찍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부육실습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는 학교 시설에서는 해주겠다만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안에서는 중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심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당 훈련시설에서 학습 계획서와 강의안, 그리고 교수님 이런저런 것들 모두 확인을 해서 중복 과목 인정 신청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대부분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냥 심사 받는 것을 포기를 하고 수업을 추가로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자격증을 따려면 어린이집 선생님들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을 했고 언제 땄는지 좀 비슷하더라도 은근 다른 포인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취득한 자격증,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의 메리트는 수당 지급 때문이실 텐데, 이 부분 역시 할 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수당에 대한 체계가 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어린이집 규모가 큰 곳에서는 많게는 60만원에서 70만원이 지급이 됐었고, 지역에 따라서 최소 30에서 40만원 수당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는 취득자가 별로 없어서 좀 수당 지급 체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 취득자가 또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수당 지급 체계가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도 30만원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불공평하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좀 클레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30만원 고정 지급한다고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 체계가 잡혔죠. 장애아 담임교사는 30만원, 그리고 비장애 담임교사는 10만원, 장애아 연장반 전담을 위해서 별도로 채용된 선생님은 15만원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통합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시면 자기의 커리어를 높이고자 통합어린이집 이직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이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을 학점은행제로 했을 때에 대한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취득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시니까 추가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고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